전월세 계약서를 보면 이런저런 특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 중 아무런 의미조차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문의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로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전월세 계약서에 있는 대표적인 무의미한 특약을 골라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넣어서 안심하고 계신 임대인분이나 이러한 특약으로 인해서 걱정을 하고 계신 임차인 모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특약은 약정이기 때문에 일단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강행 규정이 있다면 이러한 특약도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강행 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대인한테 불리한 것은 당연히 약정하면 효력이 있겠죠.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만 효력이 없다고 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대인한테 불리한 것은 약정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특약이 효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약정을 했다면 일단 당사자들이 그 약정에 구속되지만 강행 규정이 있는지 체크해서 그 강행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이렇듯 효력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월세 계약서에서는 임차인한테 불리한 약정의 경우에는 특약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없다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입니다.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 제6조의 3에 규정되어 있는 임차인의 권리죠. 그래서 사실상 2년 더 살 수 있는 거주권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이 워낙 임차인한테 유리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특약으로 계약서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쓸 수 없다, 사용하지 않는다, 이런 특약을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임법이 규정한 임차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쓸 수 없다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약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처럼 2년 미만으로 규정하는 특약입니다. 그런데 주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만 2년 미만으로 주장 가능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것이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6개월이나 1년 등 2년 미만의 임대차 계약을 약정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6개월이나 1년이 아니라 2년 동안 살겠다라고 주장이 가능합니다. 물론 임차인은 특약에 따른 6개월이나 1년이 유효하다고 주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2년 동안 살겠다고 한 뒤에 임차인은 추가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특약으로 안심하시지 마시고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만료 후 조건 없이 이사가야 한다는 특약, 즉 약정한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바로 나가라는 이 특약 은근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약을 자세히 보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요구권, 즉 주임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들을 싸그리 무시하겠다라는 특약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임차인은 이 특약에 구속돼서 무조건 이사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갱신 요건에 해당한다면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실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권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이고,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임차인이 갱신을 먼저 언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한다는 특약. 이러한 특약이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석해보자면 임차인에게 일종의 갱신 여부 고지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특약을 설정하는 임대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집이 너무 많아서 묵시적 갱신을 일일이 막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한 특약을 임차인이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도 언급하지 않고 임대인도 언급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죠.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약에 따르면 임차인이 갱신을 언급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종료된다고 하니까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없는 그런 특약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묵시적 갱신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원천적으로 막는 듯한 이러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훨씬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되었다라고 꼭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다음 4가지 특약은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 번째, 계약갱신 요구권 사용을 막는 특약. 두 번째, 계약기간을 2년 미만으로 하는 특약. 물론 이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계약 만료 후 무조건 임차인이 이사가야 한다는 특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꼭 갱신을 언급해야만 한다는 특약. 즉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한 특약. 이러한 4가지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편면적 강행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임대차보호법 편면적 강행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해서 효력이 없는 특약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전월세 계약처럼 특별히 누군가를 더 보호해야 할 때는 이렇듯 강행 규정이 적용돼서 무분별한 약정을 막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혹시 내가 체결한 전월세 계약서에 부당하게 불리한 특약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